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하루하루 뉴스를 보시면서 벌써 이렇게 상황이 또 바뀌었구나 좀 놀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이란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째서 공습을 시작한 건지 타임라인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단 20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영상, 이 파트를 보시면서 이란과 미국의 교전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좋습니다. 딱 보시면은 현재 상황을 한 번에 좀 눈에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일단 타임라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이란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40년간 독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부정부패 그리고 무엇보다 초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메네이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긴 했는데 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 하메네이 정권 전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 간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동에 대한 군사 개입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선례를 미국이 배웠기 때문에 이란은 또 이라크만큼 시아파 쪽에서 또 이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때까지만 해도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이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확인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공격까지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거 엄포만 놓는 정도에서 뭔가 상황이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기존의 좀 기본적인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공격을 또 감행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협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협상하던 과정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월 24일부터 이제 상황이 좀 고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대규모 함대, 에이브라임 링컨 함모를 포함해서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 측이 몇 차례 협상을 진행하긴 했는데요. 뚜렷한 합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27일에 3차 협상이 제네바에서 끝난 이후에 양측에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란 측도 만족스럽다. 미국도 긍정적이다. 오만 이제 중개국이었죠. 협상 중개국인 오만도 이번 3차 협상 상당히 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위험 신호는 있었던 게 주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미국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충돌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건가? 협상과는 또 별개인 건가?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2월 28일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인데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선제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했고요. 목적은 이제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의 지원, 쉽게 말하면은 정권 교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에 더해서 이란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것까지를 목적을 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그리고 하메네이 집무실, 국가기관, 도심 곳곳을 타격하기 시작했고요. 이란도 보복 공습을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 쪽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미군 기지가 위치해 있는 중동 주변국에 무차별적으로 보복 공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방금 전에 나왔던 소식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코의 정유 시설도 지금 타격을 입어서 중단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유 또 유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3월 1일에 어제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3월 1일에 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앞장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참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상황이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하루하루 뉴스를 보시면서 벌써 이렇게 상황이 또 바뀌었구나 좀 놀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발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그때도 뭐 AI발 위기로 흔들리긴 했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는 아직 크게 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니까 장은 닫혀 있고 이제 코인 시장부터 막 흔들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코인 시장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또 이후에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이란 측에 의해서 확인이 되니까
회복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건가 네. 이런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65,000달러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미국 선물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언제나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 움직임과 코인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폴리마켓에서도 또 어떤 방식으로 뭐 투표를 하고 있는지를 네. 확인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말 중에 공습이 있을 것이다가 한 30% 안팎으로 측정이 됐었는데 이를 크게 상회하는 확률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네, 네. 전쟁의 타임라인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이런 공격을 그렇죠. 감행했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이유를 알아야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 개의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핵 협상이 더 이상 진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겠죠. 레드라인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고요. 미국 측도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전까지 드러냈습니다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한 게 단순히 우라늄 농축의 중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그리고 중동 내 대리 세력, 그러니까 하마스라거나 네. 헤즈볼라 같은 군사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의 지원 중단까지 포함한 빅딜을 요구했는데요. 이란은 이러한 요구를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핵무기라거나 뭐 중동 내 대리 세력 지원 같은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란 측도 사실 애초에 받아들일 수가 없던 협상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이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뒤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결국 현실화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측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결국에는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그렇다면 남아있는 카드를 이제 가장 좀 과감한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 뒷 배경에 중국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사실 이게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외신 기사들에서는 꽤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란을 공격하고 그 전에 베네수엘라도 이제 공습을 네. 했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원유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80에서 90%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때문에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하거나 수출 경로를 차단하면 중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이 급등해서 전략적 부담을 안기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계산했다는 거죠. 게다가 뭐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이 내수 부진 장기화를 좀 겪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내수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제 원유, 그러니까 유가까지 올라간다면 더더욱이 중국의 경제는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국이 좀 노리고 이란의 원유를 노리고 좀 타격한 게 아니냐 하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습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긴 한데 네. 어쨌든 미국의 의도대로 잘 흘러간다면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저유가 정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이란의 원유 인프라까지 미국이 지배를 해서 네. 또 유가 시장, 원유 시장을 미국 마음대로 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중 갈등도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4월에 중국 방문을 또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을 그렇죠. 겨냥한 에너지 전쟁의 어떤 카드를 또 하나 쥐고 중국을 네. 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또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란을 노린 것보다 더 뒤쪽을 노린 움직임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는 좀 완화가 많이 되는 기조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긴장을 늦추기에는 섣부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렵죠. 마지막 원인은요. 미국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저희 미우라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다른 외신 기사들도 이 트럼프의 최근 미국 내 지지 기반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맞아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 문제도 있고요. 앱스타인 파일 문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네. 또 지난달에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왔죠. 이러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졌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를 덮기 위해서 또 트럼프는 언제나 본인의 강인한 이미지를 많이 부각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롱맨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본인의 지지층, 이 마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란 전쟁을 좀
버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하다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테고 사실 이렇게 이란을 또 타격하게 되면 유가의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네. 상황에서 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차를 두고 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 달 정도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네, 최장으로 최대 봤을 때 4주다. 네, 최대 4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3월 안에는 끝내겠다라는 의도이거든요. 네.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오히려 유가가 안정화돼서 본인의 치적도 좀 세우면서 또 경제적인 그러니까 물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계산대로 흘러갈지는 네, 전혀 알 수 봐야죠.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월가 아이비들의 이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주말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 뭐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주말 사이에 월가에서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들도 쉬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테일리 같은 이 유력 IB들이 긴급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네. 앞으로 증시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 IB별로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인데요. 유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전면 폐쇄될 경우에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70% 오를 수 있다. 그러면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격 직후에 유가의 소매 가격이 15%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럴당 18달러가 되는 실시간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에 추가되었다고 보는 건데요. 이 18달러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6주 동안 완전히 봉쇄되는 게 그 시나리오가 반영된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최소한 단기적으로 유가 그리고 물가 문제 네. 더 나아가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도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는 거고 불확실성을 많이 더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저점 네. 매수, 영어로 바이 더 딥이라 그러죠. 네. 이 전략은 지금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항공주 네. 그리고 제조업 관련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악영향 받을 것으로 봤고요. 반대로 지금도 이미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만 뭐 에너지주라거나 방산주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요.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 대한 작전을 감행하면서 AI 도구를 또 활용했다라는 게 네, 나옵니다. 맞습니다. 뭐 엔트로피 지금은 또 미국 클로드. 국방부와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만 이전까지 엔트로픽의 AI 도구를 활용했다. 뭐 오픈 AI, 팔란티어 네.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와중에 국방과 안보 관련된 AI 주들은 또 좋을 수 있다. 지금 팔란티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 정도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유주 앞으로도 무섭게 네.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곳이 골드만삭스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IB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네. JP모건이 가장 좀 적극적인 굉장히 과감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거의 2배인 거잖아요. 지금 60달러대였으니까. 네. WTIU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72달러 네. 선에 네. 있고요. 브렌트유가 78달러 선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13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건요. 지금보다도 50달러가 더 올라간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도 많이 꼬여서요. 기술주, 특히 AI 관련 대형주들 최근 들어서 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들, 뭐 빅테크들, M7이라거나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었던 그러한 종목들 먼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JP모건이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주식 선물 급락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비단 이 개인 투자자라거나 기관 투자자뿐만 이런 움직임에 가세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 네. CTA 펀드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알고리즘 매매 펀드들이 이러한 매도세를 더더욱이 진전시키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인즉슨 더 추가적인 하방이 나오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 CTA 펀드라는 것 자체가 추세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추가적인 급락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 JP모건은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빅스가 더 상승을 해서요. 네. 4.77% 오르면서 거의 21.6선을 넘어섰습니다. 아까 22선까지도 좀 터치를 많이 했었던 올라갔네요. 부분이고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네, 피어 맞습니다. 구간이죠? 피어 구간에 있고요. 38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익스트림 피어 구간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시장이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미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 20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계속 17, 16, 18 이 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변동성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순식간에 빅스 지수가 올라간 것도 상당히 미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높이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곳의 하우스 전망들을 봤는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 좀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그나마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정확히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주요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던 7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지정학적 충격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을 때 이후 3, 6개월 동안 그거 다 회복한다라는 경향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1년 동안 S&P 500이 평균 9에서 10% 정도 네. 오른다고 봤습니다. 물론 지난 3년 동안 증시가 매년 20%씩 올랐죠. 때문에 분명 그만큼의 상승세는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회복은 1년 안에 될 것이다 네. 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가에서 내놓은 것들 중에서는 네. 조금 이제 반가운 얘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사실 3에서 6개월이라는 것도 이제 투자를 당장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짧은 기간은 느껴지는 아니죠. 시간일 거긴 합니다. 특히 지금이 3월인데 네. 6개월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10월입니다. 거의 다음 달이 하반기가 중간 되어야 선거죠. 되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네. 또 증시는 특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은퇴자금 네.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금이 또 미국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도 미국 증시가 최대한 빨리 회복해 줘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선 좋은 건데 이러한 것도 좀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다. 때문에 패닉셀은 지금 자제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투매를 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맞고 대신 그냥 우량주 중심으로 보유를 해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반도체 대형 기술주는 어려울 거다 당분간은 라고까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미 1월, 2월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좀 전반적으로 물론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주들은 좋았지만 네. 좀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깊었던 가운데서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덮쳤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변수들을 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지요? 네, 월가 IB 하우스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 이란 교전 관련된 변수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봐야지 우리가 증시 방향성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현재 해협 봉쇄를 선언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얼마나 지금 폐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민간 유조선에 대한 물리적 타격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외신 언론들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을 뿐이죠. 네. 이미 선박 통행량의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러한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봉쇄가 만약에 1개월 이상, 즉 다음 달까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유가가 더 오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하고 금리나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데니 리서치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해군 전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되길 바라야겠죠. 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많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나마 연내 우리 증시를 좀 띄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연내 두 번의 그래도 금리 인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컸었는데 그거마저도 잃게 된다면 정말 증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걱정도 됩니다. 유가가 만약에 130달러까지 올라간다. 최악의 경우이지만요. 이러면 사실 연내 금리 인하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일부 하우스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참고를 해봐야겠고 네. 두 번째는 이란 권력 재편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시키고 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강경파 위주로 구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란 측도 더 이상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보복 아주 강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내부의 시위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왕조 세력도 여전히 이란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기 체제가 친미 성향으로 확립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다만 그러기가 당장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겠죠. 그렇다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극대화될 거고요. 네. 반대로 증시 같은 위험자산은 하락 압력을 더더욱이 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미사일이 충분치 않다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 최근 인터뷰에서 4주로 이 공습 기간을 한정한 이유가 이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하메네이가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네. 또 어떻게 권력이 재편될 것인지 거기에 미국의 이 미사일 재고 등등 전쟁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라고 분석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까지는 규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러한 공습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고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규탄 성명 정도를 내놓은 정도인데 만약에 중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이건 사실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물론 뭐 공포를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국도 만약 본인들이 개입한다면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중국이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한다면 신냉전 대리전 느낌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더더욱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글로벌 증시에도 당연히 큰 하락 요인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이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향후 변수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이제 빠르게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의 교습 상황, 교전 상황을 오늘 잘 정리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금호섭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